당신은 한적한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손은 향긋한 커피 잔을 향하고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거나 어쩌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습관.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무 해도 없겠지.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무심한 아침들이 당신 다리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다고. 하루 만에?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오늘 아침에 영양 부족이 내일은 근육의 일부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손으로 짚어야 하며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나 힘 빠짐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실제로 줄어들고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걸음마다 깃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비밀은 바로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침에 눈을 뜬 뒤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몸에 넣는 음식에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근육이 연료를 갈망하며 밤새 쌓인 작은 손상을 수리하고 하루의 힘을 재점화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문제는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황금 시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빠르고 간단한 것을 선택하거나 아예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렇게 무심코 자신의 다리를 약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저는 당신에게 리소까지 간단한 식품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중 많은 것은 이미 부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힘을 키워주는 음식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근육 노화를 막는 것을 넘어 당신이 더 가볍고 더 자신 있게 그리고 더 오래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말하기 전에 왜 올바른 아침 식사 선택이 오늘과 앞으로의 수년 동안 당신 다리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긴 밤에 잠이 끝나면 당신의 몸은 마치 몇 시간 동안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기계와 같습니다. 근육은 밤새 자세를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지키고 호흡을 돕기 위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다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와 영양이 필요합니다. 눈을 뜬 뒤 30배만 60분은 황금의 순간입니다. 이때 섭취한 영양소는 근육, 특히 다리 근육 회복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올바른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떠올리게 하고 싶은 음식은 아주 익숙하고 너무 평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흰자만도 노른자만도 아닌 온전한 한 알의 계란. 그 얇은 껍질 속에는 근육 수리 키트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계란 속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인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류신입니다. 류신은 근육 재건을 시작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적은 양의 류신만으로도 이 스위치가 켜집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체 반응이 느려지고 같은 효과를 내려면 더 많은 류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침에 계란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온전한 계란 2개를 8주 동안 섭취한 고령자 그룹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행 속도와 하체 근력 지표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의자에서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었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귀중한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뼈의 힘을 유지하는 비타민 D, 신경계와 균형 감각을 지원하는 비타민 B22, 뇌와 근육의 연결을 강화하는 콜린, 그리고 혈액이 산소를 각 근섬유까지 운반하도록 돕는 햄철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다리를 속부터 단단하게, 겉으로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조리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삶거나 찌거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지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포화 지방이 많은 동물성 기름이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조합은 나쁜 지방과 과도한 나트륨으로 당신의 노력을 은밀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두 개만으로도 다리 근육에 강력한 시작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지만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숨은 영웅과도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트밀을 가벼운 아침 식사 정도로만 여기고 근육을 키우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오트밀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근육 회복과 힘 유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윗속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몸은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근육을 갉아먹는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트밀에 작지만 강력한 에너지원인 치아씨드를 더하면 그 효능이 한층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치아씨드 한 스푼에는 마그네슘, 칼슘, 오메가3, 칼륨이 들어있어 근육의 수축이완, 신경신호 전달, 근세포 수분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겨울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따끈한 오트밀 위에 잘 익은 바나나 슬라이스 몇 조각, 한 줌의 신선한 블루베리, 그리고 우유나 물에 불려 말랑해진 치아씨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을 보충해 쥐를 예방하고 근육이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 근육 조직을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면 바나나 양을 줄이고 당 함량이 낮은 베리를 늘리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과 인공 향료가 들어간 인스턴트 오트밀을 피하는 것입니다. 몇 분 더 조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압착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면 온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부엌에서 볼 수 있는 과일,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순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지만 그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2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의 10%에 해당합니다. 칼륨은 단순히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 리듬을 조율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경직되거나 떨리고 힘이 빠질 수 있으며 특히 밤이나 아침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어떻게 먹느냐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특히 혈당에 민감하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의 경우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바나나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잘라 오트밀에 넣거나 그릭 요거트와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바나나나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저항성 전분이 많고 당 함량이 낮습니다. 아침 식사에 바나나 반 개만 더해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와 함께라면 자연 전해질 음료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지원하는 비타민 B6, 장내 유익균을 길러 미네랄 흡수를 돕는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까지 제공합니다. 요거트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특히 그릭 요거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일반 요거트와 달리 그릭 요거트는 여분의 수분을 걸러내어 질감이 더 단단하고 단백질 함량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 안에는 소화가 느린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어 오전 내내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고 근육 회복을 직접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시노인 류신도 풍부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밤사이 진행되는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그릭 요거트에는 뼈와 근육신경의 협응력에 필수적인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2022년 오스토포로시스 인터내셔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움직임 능력이 더 뛰어나고 넘어질 위험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요거트 속 유익균은 장 건강을 개선해 미네랄 흡수와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유당이 제거된 그릭 요거트나 소화가 쉬운 염소 양조주로 만든 제품도 많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고 치아씨드 베리류, 약간의 시나몬을 곁들여 맛과 혈당 조절 효과를 더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에서 보기 드문 음식이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일염 셀틱 솔트. 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살짝 뿌린 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로감을 예방합니다. 그 속에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C 등 근육 활동과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더하면 보통 소금에는 없는 80가지 이상의 미량 미네랄과 전해질이 함께 공급됩니다. 이는 신경 전달을 개선하고 근육 경직을 완화하며 근세포의 수분 유지를 돕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체내 수분이 다소 부족할 때 유용합니다. 2022년 프랑스 미네랄 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한 노인은 단 3개월 만에 균형 유지 능력이 41%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준비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고구마 한 개를 부드럽게 쪄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 뒤 리시브리 5분 후에 먹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을 그대로 즐기고 버터 설탕 시럽은 넣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와 곁들여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아침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 온전한 계란, 치아씨드를 곁들인 오트밀, 바나나, 그릭 요거트, 미네랄 소금을 뿌린 고구마는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다리의 힘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이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작용하여 당신이 걸을 때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 공원 산책, 혹은 몇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 더 이상 도전이 되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한 신호로 응답할 것입니다. 밤에 쥐 나는 일이 줄어들고 일어설 때 다리가 더 안정적이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이 내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침만 먹으면 되는 거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침을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근육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 불편한 사실 하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선택하는 부드러운 흰빵, 알록달록한 시리얼, 향기로운 베이컨, 간편한 소시지, 그리고 보기엔 신선해 보이는 병에 든 주스가 사실은 다리 힘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출렁이게 하고 만성염증을 촉발하며 단백질 흡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채우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몇 시간 뒤면 피곤해지고 머리가 흐릿해지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중, 같은 건강 상태에서 출발한 두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흰빵과 병주스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계란 2개, 치아씨드를 곁들인 오트밀 한 그릇, 그리고 바나나 몇 조각을 먹습니다. 석 달 후 첫 번째 사람은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고 무릎이 자주 뻐근하며 밤에 쥐가 나는 일이 늘어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의자에서 더 빨리 일어나고 걸음이 안정적이며 심지어 움직이는 것을 더 즐기게 됩니다. 차이는 나이도 운도 아닙니다. 아침 식사의 질과 타이밍입니다. 잘못된 아침은 혈당 변동과 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느라 하루 종일 몸이 고생하게 만들지만 올바른 아침은 당신을 즉시 회복 구역에 올려놓습니다. 이곳에서 근육은 연료를 공급받고 신경계는 균형을 되찾으며 움직임의 협응이 유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중 다른 식사에서만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단백질 합성 능력이 줄어들고 근육 손실 속도가 빨라지며 필요한 순간에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몸을 돌볼지 방치할지 전신의 근육신경계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하다고 광고되는 음식 중에도 은밀히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고당도, 과일 스무디, 옥수수 시럽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그래놀라바. 이런 음식들은 잠깐의 포만감을 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몸은 과잉 당분을 처리하느라 애쓰고 작은 염증이 생기며
근육 회복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식사를 선택할 때 그것이 몇 시간 동안의 컨디션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몇 년간의 다리 힘, 안정성, 그리고 움직임 능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다음에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왜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현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재빨리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려 손으로 지탱하는 순간 다리가 덜덜 떨리고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칩니다. 두 발을 땅에 딛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일어납니다. 처음엔 이런 감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잦아집니다. 계단 오르기를 피하고 공원 산책 대신 TV 앞에 앉는 시간이 늘어나고 손주들과의 나들이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상실의 소용돌이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힘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 잃습니다. 의자, 난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의존이 늘어날수록 마음도 변합니다. 스스로 나이를 더 먹은 것처럼 느끼고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통제력을 잃을까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68살의 김철수 씨는 한때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집안 수리를 스스로 했으며 단순한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는 아침을 거르거나 흰빵 한 조각 정도로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각한 병이 없으니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무릎에 갑자기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그 경험은 큰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그는 걸음을 늦추고 계단을 피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그의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모든 일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근육을 꾸준히 유지하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량의 3에서 5%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움직임을 어렵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넘어질 위험을 높이며 그 결과로 고관절 골절, 보행불능, 그리고 간병인 의존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움직임의 독립성을 잃으면 그것을 되찾는 것은 길고 힘겨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근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몸의 반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단 한 번의 발 헛디듬, 젖은 바닥에서의 작은 미끄러짐이 수개월, 심지어 수년의 회복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스트레스와 불안은 커지고 스스로 활동을 제한하게 되며 그 제한이 다시 근육 약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을 때의 진짜 대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대가는 단 몇 분의 더 많은 수면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복잡한 변화나 비범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침 식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다리와 신경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매 걸음 속에 자유와 기쁨을 지키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그 심각한 결과를 알게 된 지금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바로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궤도로 들어서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다시 익숙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잔의 커피와 토스트 한 조각, 아니면 정말로 몸을 위해 영향을 주는 아침 식사. 당신은 예전 습관을 이어가며 시간이 다리 힘을 서서히 빼앗도록 둘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을 전환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황금빛 계란 2개를 삶고 치아씨드가 부른 따끈한 오트밀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 위에 바나나 몇 조각이나 신선한 블루베리를 얹습니다. 혹은 계피가루를 살짝 뿌린 시원한 그릭 요거트 한 컵, 또는 천연 미네랄 소금을 살짝 뿌린 반쪽 고구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분이면 되지만 그 몇 분은 하루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근육에게 오늘 나는 너를 돌본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 아침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결정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리 근육은 더 강해지고 균형은 더 좋아지고 에너지는 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5일간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음식 중 최소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몸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다리가 더 가벼워지고 일어서기가 더 쉬워지고 정신이 한층 맑아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나이는 다리 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힘차게 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힘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